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clude action tag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include action tag를 이용한 페이지 템플릿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론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탑이나 바텀 그리고 레프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들은 우리가 따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인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JSP include action tag를 이용을 해서 땡기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각종 모듈화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템플릿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먼저 JSP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 해서 JSP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자, 템플릿 해서 템플릿.jsp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먼저 우리가 태그에서 그죠? 여기에서 템플릿 페이지라고 할까요? 템플릿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이제 끝내고 그죠? 저 위에 우리가 타이틀 밑에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지금 JSP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바도 하셨을 테고 HTML이나 CSS 이런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 태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테이블에 우리가 태그를 이제 좀 먹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할게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자, 보더 속성이 있죠. 그죠? 보더 속성은 1로 가져가고요. 여기에다가 비지 컬러를 넣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비지 컬러가 요게 여기서 테이블에 먹이니까 이 JSP 버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워닝이 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이제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하면 여기 보면 이거는 HTML5 도큐먼트에서는 이거는 비지 컬러를 TD나 TD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을 열어야죠. 그죠? 그래서 tr을 이렇게 한번 열어봅니다. 역시 tr로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은 당연히 td밖에 없죠. 그죠? 아니면 th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td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td의 높이를 우리가 하이치를 여기서 15 이렇게 주면 픽셀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15%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형 웹페이지나 뭐 이런 페이지의 크기에 거기에 15%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역시 위드스 속성 헤더즈가 아니죠. 여기 제가 잘못 적었죠. 하이츠가 되죠. 하이츠 그죠? 하이츠를 이렇게 하고 자, 위드스 속성에도 위드스 속성은 좀 고정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20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lign 속성을 이제 줘서 여기에다가 센터를 좀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쇼핑 앞으로 우리가 쇼핑몰을 같이 한번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을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그러면서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같이 한번 어떠한 한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DB하고 연동을 해서 웹페이지를 띄워보는 그러한 시간도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쇼핑몰 로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TD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자, 역시 15%는 좋은데요. 이거는 위드스가 아니라 얼라인도 얘는 라이트라고 둘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얘는 컬럼을 두 개를 합치려고 해요. 컬 스팬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컬럼을 합칠 거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콜 스팬에서 요거는 라이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쇼핑몰 로고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뭡니까? 여기다가 좀 내릴게요. 내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할 건데요. include를 이용할 겁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속성을 제가 tab.jsp 이렇게 제가 삽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tab.jsp가 없다 그죠? 조금 이따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탑을 만들었구나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표식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걸 복사를 해서요. 자, 요렇게 같이 요렇게 똑같이 가져가는데 이거는 자, 레프트 부분 이렇게 해서 주고요. 요거 복사해서 위에는 당연히 탑이겠죠. 그죠? 탑 부분이라고 제가 줄 겁니다. 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레프트 부분도 우리는 여기서 TD를 주는데 얘는 위드스 자체를 그죠? 위드스 속성을 우리가 아직 안 나오네요. 요걸 좀 위드스가 여기 있었군요. 그죠? 위드스 속성을 약 한 20%로 줄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800픽셀, 가로가 800픽셀이면 20%면 200픽셀이 되죠. 아니죠. 800이면 20% 1000픽셀이라면 200픽셀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얼라인도 얘는 라이트로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레프트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는 V 얼라인은 오른쪽으로 주고 V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수직 간에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거를 탑으로 줘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요. 자, TD를 요렇게 하기 전에 BR 태그를 하나 또 우리가 요렇게 작성을 해서요. TD 안에다가 자, 여기다가 우리가 BR을 하나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뭡니까? JSP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left.jsp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줬어요. 그럼 역시 여기에서도 에러가 올라올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바텀 부분, 센터 부분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센터 부분을 우리가 표식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센터를 하나 더 넣죠. TD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TD를 이렇게 넣고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TD에다가 여기에다가 센터를 좀 넣어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센터를 넣기 위해서 TD에서 역시 우리가 콜 스팬을 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얘도 역시 콜 스팬 2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2 주고요. 그리고 역시 얼라인이 있다 그죠? 얼라인을 우리가 얘는 당연히 센터로 줘야겠죠. 그죠? 센터로 주고 그리고 나서 얘는 자, 여기다가 너무 많이 땡겼군요. 여기에다가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JSP 해서 include 태그를 이용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값을 우리가 이제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냐 하면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페이지 파일 이름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표식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거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익스프레션이 나오지 않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는요. 그래서 페이지 하고요. 그리고 파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jsp 이렇게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화면을 센터는 변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JSP 받고 자 여기에 끝에 이렇게 해줘야 결과론적으로 이 페이지 파일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해봤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TD 부분 요거를 우리는 이제 센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바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바텀을 역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나서 얘는 바텀이 되겠죠. 바텀, 그죠? 바텀 부분, 이제 아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역시 바텀은 위드스를 그냥 100%로 줄게요. 왜냐? 바닥이니까요. 그죠? 100%로 주고, 그 다음에 하이츠 정도는 한 10% 정도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센터 하고요. 그 전에 콜스팬 좀 해볼게요. 콜스팬에서 얘는 3개의 행을 이제 합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됩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고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JSP 액션 태그 중에서 include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는 바텀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죠? JSP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거는 실행해도 에러 나가지고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우선 이거를 페이지 파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 페이지 파일은, 일단, 자,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파일은 우리가, 레프트에다가 이렇게 뭘 깔 건데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파일의 내용이 바뀌어서 이 센터 부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그죠? 이 위에다가 페이지 랭귀지 이거 페이지 지지자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트릿을 넣고 우리가 넘어오는 값을 좀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여기에다가 페이지 파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request 하고요. .get parameter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라고 줄 겁니다. 페이지 속성으로 넘어오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요청 들어오는 페이지 값을 어디 저장을 하고 있죠.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if에서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 파일이 지금 현재 느리다. 그죠? 그죠? 페이지 파일이 예를 들어서 느리다. 너리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페이지 파일을, 그죠? 페이지 파일을 우리가 뭘로 할 건데 new 아이템으로 설정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게
new item이라는 JSP 파일이 되죠. 결국에는 이 값이 여기에 어디 갑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탑, 레프트, 바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탑부터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자 컨트롤 N에서 JSP 하고요. 그리고 역시 탑.jsp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어 가지고 탑이 아니고 뭡니까? 레프트겠죠. 레프트 이렇게 넣어 놓고요. 레프트가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또 복사해서 그 다음에 얘는 바텀으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템플릿 페이지에 에러가 다 사라졌다. 그죠? 근데 우리가 레프트나 탑이나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도 역시 에러가 발생을 했죠. 왜? new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았죠. 그래서 new 아이템을 같이 한번 똑같이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new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페이지 값이 이거 요청 들어갈 때는 얘는 느릴 거예요. 그죠? 느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 콘솔에 한번 찍어 볼까요? system.out.print ln 해서 여기에 뭡니까? 페이지 검사라고 해볼까요? 페이지 검사 이렇게 지나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했어요. 하니까 짠 하고 이렇게 페이지 검사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고 쇼핑몰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맞습니까? 어떠한 내용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바텀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스팬을 합친 거잖아요. 세 개를. 그죠? 요거 요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탑.jsp 파일에 가서요. 자, 여기에서는 뭐 딴 거 할 거 없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요거는 탑이라고 줄까요? 탑이라고 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페이지 인코딩 요것만 놔두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왜? 어차피 인클루드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앵커 태그, 여기에다가는 앵커 태그 하나 줄까요? 앵커 태그를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href 속성 해서 이거를 샵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링크가 걸리긴 걸렸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직 미지정 상태일 때 우리가 통상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로그인 옆에다가 자, 우리가 또 역시 회원 가입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됐나요? 그러면 템플릿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로그인 회원가입이 이렇게 딱 이제 나타난다 그죠? 근데 지금 눌러봐야 여기에 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페이지 이동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탑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레프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레프트에 한번 가보는데요. 레프트도 역시 이거 다 지우면 돼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왜? 인클루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센터라고 이제 센터라는 태그가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 센터 이렇게 주고요. 자, 이 센터라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앵커 태그를 역시 걸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점 슬러시 하고요. 이러면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그 파일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템플릿 해서
.jsp 하고요. 그리고 get 방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에다가 페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new item이라고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new item 하고 여기에는 신상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밑에다가 자 get 방식으로 역시 얘는 이제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제가 주려고 해요. 그래서 베스트 아이템 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인기 상품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템플릿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상품이 들어오느냐, 인기 상품이 들어오느냐, 인기 상품이 이건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들었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단 화면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뭘 만들어 줘야 돼요? 베스트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ew 아이템을 복사를 해서 붙여서 베스트 이렇게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트 아이템은 여기 있다. 그죠? 역시 얘도 다 지웁니다. 이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볼드체로 자 B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인기 상품 목록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내용을 좀 삽입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템플릿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고 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신상품을 누르니까 인기상품 맞죠? 인기상품 목록이 여기에 올라오고 신상품을 누르니까 신상품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일단 그러면 레프트 됐고요. 그리고 new 아이템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작성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볼드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신상품 목록입니다.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 페이지에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돼 있으면 신상품 목록입니다 라고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상품 누르면 얘가 뜨고 인기 상품을 누르니까 얘가 뜬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맞나요? 자,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레프트 만들었고요. 그리고 탑 만들었죠. 그리고 템플릿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도 했고 바텀 부분만 남았네요. 그죠? 자, 바텀에다가는 딴 거 필요 없죠. 바텀은 보시다시피 콜스팬을 3개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3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간단하게 센터라고 주고요. 뭐 이거 센터라고 안 줘도 어차피 얼라인을 제가 센터로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카피 라이트 그죠? 뭐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의 뭐 뭡니까? 개발자의 소유권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볼드체로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역시 바텀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페이지에 가서 다시 실행을 시켜 봅니다. 하려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20% 30% 뭐 이렇게 차지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제가 크롬으로 한번 띄워 볼까요? 크롬으로 띄워서 자 이걸 갖다 붙여 놓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자 뭐 이게 딱 보면 뭐예요? 그죠? 이게 바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모듈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쇼핑몰 로고고 뭐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 아니, 로고 같은 거를 그림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되고. 그죠? 그리고 얘를 눌렀으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신상품. 그럼 여기에 관련된 페이지만 우리가 더 추가하고 이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거 로그인을 눌렀을 때 이제 이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보니까 우리가 템플릿에서요, 탑 부분이 지금 15%인데, 그죠? 15%인데 하이츠가 탑 부분이 하이츠가 15죠. 그죠? 15니까 이거를 한 25로 주고요. 하이츠 25로 주고 다시 한번 더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저도 디자인 감각은 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25%로 다시 한번 더 키워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탑에 여기에 20%를 차지하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이거 할 때 여기다가 BR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은 굳이 필요가 없죠. 우리 레프트에서, 그죠? 레프트에서 얘를 이제 BR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보기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와줘야 되는데 뭔가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프트 여기에서 뭡니까?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A 태그 센터에 얘를 V 얼라인이 있나요? V 얼라인은 없죠. 그러면 얼라인은 있나요? 온라인도 없네요. 그죠? 자, 뭐 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BR을 하나 이렇게 띄워주면 그러면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BR을 해도 똑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로고에서 이 두 개를 합쳤으니까 이 쇼핑몰 로고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려 그러면 위드스를 한 20%로 차지를 하고 한번 우리가 다시 보죠. 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20% 하니까 요만큼 차지한다. 그죠? 그러면 20% 말고 만약에 50%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50%를 하니까 이게 전체 윤곽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템플릿에서 그걸 줬었어야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스타일을 준다고 했는데 스타일을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스타일 태그에다가 자,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테이블 태그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넣어주면 될까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을 좀 넣어줄게요. 자,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말합니다. 바깥쪽 여백. 그래서 이거는 오토로 그냥 설정되게끔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CSS 배우시면 아실 텐데 이건 바깥 여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위드스를 줘야겠죠. 그래서 위드스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20% 30%가 됐었는데 아까 전에는 테이블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24 해서 픽셀 이렇게 하면 가로가 딱 정해졌다. 그죠? 그리고 위드스 했고요. 하이츠를 주면 얘는 한 768로 이제 픽셀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는 우리가 그레이 형태로 회색으로 좀 줘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거에 테이블의 두께는 이제 보더 이렇게 해서 자 2픽셀 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얘기는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버렸다. 그죠?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돌려야죠. 그죠? 아까 전에 어디 있습니까? 템플릿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템플릿 줬던, 그죠? 제가 그렇게 줬는데, 자, 15%, 그리고 위드스는 20 픽셀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스팬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역시 위드스, 뭐, 하이츠, 이렇게, 요거는 다 놔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닫고, 자, 요거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전체 화면으로 못 본다, 그죠? 그래서 구글 창을 좀 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고를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그인을 누르면, 뭐, 어디, 로그인이 살짝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뜨게끔 우리가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혹은 로그인 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얘는 회원가입 창으로 딱 이동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카테고리는 우리가 여러 개 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기상품, 자, 신상품, 인기상품, 신상품 이래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 개 쭉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뭡니까? 모듈화가 되어버린 거죠. 탑에는 이렇게 여기에 무슨 어디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면 되고요. 그죠? 뭐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자, 그래서 템플릿에 우리가 탑 부분에서 로그인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센터를 또 하나 주도록 하죠. 센터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자 볼드체로 해서 여기는 뭐 개발자의 뭡니까? 쇼핑몰입니다. 개발자 환영합니다 하고요. 환영합니다. 개발자의 쇼핑몰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자, 템플릿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하면, 요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갖다 넣어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에 쇼핑몰 로고를 넣어도 되고, 여기에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레프트라는 부분에 가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죠? 페이지가 없으니까 샵,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샵,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샵을 주고, 여기에는 뭐 봄철 상품, 봄철 상품, 이거는 뭐 여름 상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을 상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겨울 상품, 뭐 봄 상품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해보면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간다, 그죠? 맞습니까?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이고 아직 없죠. 이걸 누르면 이제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우리가 바텀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신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죠. 신스, 그죠? 신스 뭐 2020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된 놈이 바로 템플릿이라는 거죠. 템플릿이 지금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죠? 바텀이고, 레프트고, 센터고, 아니, 센터는 아니죠. 탑이고, 전부 다 이렇게 템플릿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먹히게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템플릿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것들은 전부 다 레프트와 탑하고 이 밑에 부분은 계속 우리가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계속 가지고 가고 여기만 변하면 되잖아요. 여기만. 그죠? 여기만 변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스프링을 하나 new 아이템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베스트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에다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스프링 언더바 스프링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그냥 스프링 아이템 이렇게 하고, 스프링 아이템에다가 여기는 봄철 상품 목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템플릿이 아니고 레프트였죠. 레프트 여기 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프링, 그죠? 스프링 아이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했어요. 그러고 나서 봄철 상품을 이제 찍어보면, 자, 봄철 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가를 하면서 좀 더 이쁘게 CSS로 만들면 충분히 예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만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나 뭐 여기서도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잘라서 조각조각 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딱 클릭을 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모든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여기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생능 출판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위에가 탑 부분이고, 그죠? 여기에 똑같이 레프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당연히 푸터, 바텀이 되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모듈화를 딱 시켜버리는 거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들, 요거는 멋지게 짜야 되겠죠. 어차피 처음이니까. 모든 곳에서 다 쓰여져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멋들어지게 짜고 중간에 있는 것도 디테일하게 짜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여기에 보면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웹 쇼핑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또 이제 상품 리스트도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나중에 해볼 테니까요. 일단은 오늘이래.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한, 요게 가장 기본이다. 그죠? 기본이니까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태그에 대한 내용들을 유즈빈, 자바빈 다음 장에서 할 거고요. 자바빈 태그, 유즈빈 태그 빼고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자바빈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뭐 DAO 객체, DTO 객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DB도 깔아서 한번 하는 그런 작업 등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바빈은 뒤로 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요즘 장 마치고 다음 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